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 씨가 과거 한때 생활고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빚을 지고 사기까지 당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1982년생으로 1999년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25년 차로 히트곡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명 그룹의 R&B 가수인데요. 그가 생활고를 겪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방송된 SBS 페어 외식하는 날 버스킹에 가수 환희 씨가 출연해 직접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환희 씨는 처음부터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업계에서 유명한 비보이를 하는 팀에서 공연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SM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 매니저가 환희 씨에게 명함을 줘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워낙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수만 씨는 솔로 데뷔를 제안했는데 혼자 하는 게 두려웠다고 해요. 마침 브라이언 씨가 미국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R&B를 부르는데 춤까지 추는 그룹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환희 씨는 5년 계약이었는데 그 당시 아이돌 그룹이 많이 데뷔하던 시기에 우린 유일하게 R&B 듀오를 했다며 우리 음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음악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다 나온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희 씨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나오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로운 매니지먼트를 못 찾으면서 활동에 공백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음악 활동을 못했다. 어렸으니 많이 힘들었다. SM에서 돈 많이 벌었을 땐 항상 밥값을 계산했는데 그 순간 나도 힘들어졌다. 얻어먹기도 싫고 신세지기 싫어 집 밖에 안 나갔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차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집돌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몇 번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잘못된 계약으로 위약금 2천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계약도 한 번 잘못했다며 엔터 사업을 시작하려던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돈도 없으니 어린 마음에 큰돈 현금 2천만 원을 대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실수가 많았다. 주변의 만류로 결국 그곳은 선택하지 않았다. 위약금 2천만 원은 좋은 회사에서 정리해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밝힌 일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빚을 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헤럴드 경제 기사에 의하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환희 씨는 과거 소속돼 있던 H엔터테인먼트의 가수이자 대주주이기도 했는데 이때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물 A씨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2013년에 2,800만 원, 2억 4,100만 원, 4,500만 원의 채무를 지며 공정증서 3부를 작성합니다. 그 후 A씨는 2016년 4월까지 환희 씨가 임원으로 있던 또 다른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가지고 법원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환희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인데요. 이 일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2021년 기사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았다면 이런 사소한 빚에 대한 채무를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환희 씨 정도의 유명세나 경력으로 보아 100억 정도를 벌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는데 정말 뭔가 일이 계속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더구나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R&B 가수가 이번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또 한 번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트롯 오디션의 우승자를 거의 모두 마친 유명한 명리학 사주상담가 문정우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씨가요. 네. 자, 82년 1월 17일 양력이면은 44살이에요. 네. 신유년, 신축월, 경자일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냐면은 경금이 한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네. 꽁꽁 얼어있는 강철이에요. 그 옆에 서 있는 신금들이 다 친구, 동료, 형제들이 다 있어요.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금이란 건 이게 뭔가요, 선생님? 금은 평소 때 보는 금이요. 보석. 이게 보석. 자기 주위에 보석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 금은 보석이에요? 환이 저보다도 더 나은 사람 아, 주위에. 네. 근데
환희 네. 씨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강철이니까. 네. 보석은 이제 아름답기는 해도 약하지 않아요. 근데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축합 사유축 금에서 환희 씨가요, 겉은 냉정한 것 같아도요, 아주 따뜻한 사람. 실제 성격이 정이 많아요, 그렇대요. 정이. 네. 예, 그리고 천을 기인이라고 그 기인이 꽁꽁은 얼음으로 와서 있지만은 사주 중앙에 앉아서 항상 환희 씨를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그 정이 많은 게 환희 씨한테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됐죠. 네. 예, 이렇게 합을 시켜서 자기가 네네. 자축토라면 그 꽁꽁한 얼음을 그냥 산으로 만들어요, 산으로. 그게 산을 깔고 앉아있는 강철이 되지요. 네. 그러니까 환희 씨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면의 세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금생수, 그러면 상관을 깔고 앉았어요. 우리 상관이라는 것은 예능, 네. 예술, 이제 임기응변, 이런 것이 뛰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게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이성적인 글씨하고 합이 딱 돼갖고 예지 능력까지 생겨버려요. 이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구만. 엄청 잘해요. 그렇죠? 네네. 뛰어나죠. 예술적 기질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고 네. 날카로운 비판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은 주어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주의자. 이게 남자로서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빛을 못 봤냐? 내가 모를 정도인 사람, 내가 환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이. 네. 예. 근데 그러냐면 운이 안 좋았어요. 운이. 근데 운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44세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34세 때 이쪽 저쪽부터 좀 좋아질 것만요. 그래도 네. 이제 시가 없으니까 정확도는 모르는데 24세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사실은. 네. 근데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더군다나 강철은 불이 있어야 녹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도구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겨울에 태어난 강철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나무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속에 수동적인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또 겨울운이 들어와버렸어요. 어렸을 때. 네네. 그래서 지금 풀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럼 언제쯤 풀릴까요? 아주 좋아진 것은요. 네. 54세부터 60년이 좋은 운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44세부터도 빛이 나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환희 씨는 느긋하게 지금도 음. 착실하게 해 나가도 돼요. 너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 환희 씨는 돈하고는 인연이 약합니다. 아이고. 돈을 벌으면 막 가져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또 정도 많고. 안 그래도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렇죠? 돈으로 사기를 좀 당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100%예요, 100%. 이게 재물보다는 명예요. 하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무엇이든. 그냥 항상, 천을 기인이라고 내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 다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다 있잖아. 네. 그러듯이 이 사람은 그런 것이 항상 따르고 다녀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돈거리를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돈 거래를 하지 분량은 마라. 주고, 투기도 안 되고, 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운이 안 좋을 때는 판단이나 분별력이 떨어져서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해갖고 낭패를 당한다 하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대합인 거예요, 지금 사주에. 운에다가 겹쳐서 안 좋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 현역가왕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올해는 좀 좋은 해예요. 보편적으로.
예,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고 네. 또 달도 지금 괜찮은 달이에요. 좀 유능하게 보이지요. 탑 세븐 안에 들 정도로 좀 운이 좋은지. 예, 가능성은 있어요. 예,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 아, 부리지 말고 괜찮다.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네. 이제 앞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그릇이 커요. 아,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런 네. 사람은 네.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주를 특히. 근데 쉬운 4살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 네. 무조건 120살까지는 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운이 이렇게 좋으면 또 아파도 안 죽어요. 아, 운이 늦게 살아 풀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조금씩 좋고 좋다가 어쩌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지금. 좋았다, 안 좋았다 근데 이러면서요. 앞으로 쉬운 4살부터는 아주 좋아 보여요. 어, 이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렇죠. 이 네.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운이 좋아 보면. 어쨌든 이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일부러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네, 즐기라. 알겠습니다. 즐기면 돼요, 즐기면. 이명웅의 우승뿐만 아니라 그 우승 배경까지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사주명리학 상담가 문정호 선생님. 이에 이명웅 영상은 14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은 트로트 오디션의 우승자를 모두 맞추셨는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손태진의 우승을 예측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 열린 미스트롯3는 정말 우승자를 맞추기가 힘들었는데요. 정서주의 우승을 맞추셔서 선생님의 높은 적중률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해당 영상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호 선생님은 점을 치는 무당이 아니며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신 분으로 사주, 즉 태어난 연월 일시, 이 글씨들을 풀어서 타고난 인성과 기륭화복을 예측합니다. 선생님은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사주풀이의 깊이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장간, 즉 숨어있는 글씨를 알아보는 탁월한 직관력과 안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도 쓰셨는데요. 인생을 바쳐 정우 핵심 실전 명리학을 저술하셨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주를 꼭 알아야 합니다. 상담이나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010-2035-9873으로 전화 주시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